예, 내년도 나라 살림을 꾸려갈 예산 639조 원. 이 639조 원을 어디다 어떻게 쓸 건가 정하는 작업을 국회가 합니다. 그 시한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딱 3일 남았습니다. 근데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왜 합의가 안 되느냐? 야당은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을 깎으려고 하고, 여당은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지점에서 맞붙는 겁니다. 게다가 변수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민주당이 8일 또는 9일, 그러니까 내일 또는 모레에 본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예산안 합의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제부터 여야가 3+3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원내대표 간의 정치적 단판을 지어보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얘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와 함께 짚어보죠. 송원석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예, 예산안 합의 돌아가는 상황을 국민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얼마나 대략 몇 퍼센트나 진전이 된 겁니까? 이것을 퍼센트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그동안에 국회에서 조정하는 금액 자체가 예. 사실 1, 2%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남아있는 쟁점들을 가지고 그중에서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쨌든 전체가 통과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법정 기한이 12월 2일은 넘었지만 예. 12월 9일까지 예. 본회의가 정기국회가 있는 날까지 예. 최선을 다해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만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지만 그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표 예산을 넣기 위해서 고집과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 때문에 여전히 조금 어려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세출 예산 부분뿐만 아니라 함께 다뤄야 될 그 세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조세 소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세제 관련해서 아직까지 합의가 조금 덜 된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게 이제 어디서 딱 걸려 있나 봤더니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 요거를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깎아야겠다. 요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하는 건 지역화폐 예산. 이거는 민주당이 늘려야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이제 금투세라고 하죠. 법인세, 상속증여세, 뭐 이런 거 감세에도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거기서 걸려 있는 거 맞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 뭐 이제 협상이라는 거, 합의라는 거는 이제 밀고 당기고 뭐 양보를 하고 뭐 조금 더 가져올 건 가져올 거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국민의힘에선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건 어떤 건가요? 원칙적으로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예산안 원안을 다 호소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 지금 이재명표 예산, 윤석열표 예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정부가 바뀌었으면 새로운 정부의 모든 예산이 다 윤석열표 예산인 것이고 예.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해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은 아직 정권이 안 바뀌었다, 대선을 부정하겠다 이런 심리도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 옆집에서 만들어준 살림살이 표대로 우리 살림을 사는 그런 집이 가정이 있습니까? 아, 없지 옆집 않습니까? 우리 집 살림살이인데 옆집에서 그거를 짜주진 않는다.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면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준 예산표대로 일단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다 깎겠다. 그리고 이재명 예산 다 넣겠다. 그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만들어준 예산대로 집행을 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정부가 바뀌었다는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민주당이 자기들이 집권당인 줄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예. 그것을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그 감시, 그다음에 네. 감독, 그리고 추후에 표로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가져온 예산을 보면요. 예. 그동안에 국가 채무가 지난 정부에서
2017년도에 600조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 1000조가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규모도 한 400조 언저리에 있던 예산이 지금 600조가 훨씬 넘을 정도로 총지출 증가율이 엄청 높았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지출 증가율을 낮추고 국가채무 증가율을 좀 다소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 한마디로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라고 국정기조를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트집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예. 이제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 그 옆집에서 우리 집 살림을 짜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소야대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옆집에서 짜주게 돼 있어요. 여소야대 국면이다 보니까 국회가 아닙니다. 그 권한을 그건 가지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편성은 정부에서 그렇죠. 예. 편성을 정부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승인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정부에서 하잖아요. 짜는 게 맞아요. 정부에서 짜는 게 맞는데 예. 그렇다고 국회가 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다수당인 야당 마음대로 이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국회의 어떤 협치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오랜 관행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옆집에서 짜준 살림살이대로 살림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거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목리를 부리겠다 이런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할 잘못된 정치적 관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기국회 회기가 금요일에 끝나요. 네. 사실은 정기국회를 넘어서 예산이 합의가 된 게 통과된 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14년 이후로 없지 않았나요, 의원님? 2014년도에 선진화법, 국회 예.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없죠. 정기국회 내에 대부분이 합의가 되어 다 왔죠. 됐어요. 다 됐어요. 만약 예. 이번에 그거 넘기면 이번 금요일 넘기면 그게 지금 한 8년여 만에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야가 다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 간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2014년 이후를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예. 재헌 국회 이후에 예.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그 본회의에 불참하는 그런 경우는 재헌국회 이후에 처음으로 그런 나쁜 관행을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그거 생각하면 2014년 이후에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 내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국회에서 만들어왔던 협치와 상생의 어떤 정신 그런 관행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9일까지는 어떻든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상민 장관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해임 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이거를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결하려면 그거 역시 이틀 남았습니다. 정기국회 안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민주당 지금 입장은 예산안하고 이상민 해임안은 별개다. 별개이기 때문에 뭐 예산은 예산이고 이상민은 이상민이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낸다든지 해버리면 아마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죠. 특히 오늘 오후에 2시인가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해서 내부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8, 9일 날 정말 표결로 강행을 한다든지 또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든지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여야 간에 어렵사리 합의해왔던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합의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민주당이 파기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저희들은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하긴 하죠. 전국이 더 이상 경화되는 것은 곤란하다. 서로 간에 곤란하고 특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쉬운 경제가 아니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외부 환경이 세계 경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예산마저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면 그것은 경제 전체에도 주름살이 굉장히 크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성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12월 9일까지는 합의해서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 이외에
다른 정치적인 환경이 예.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해임안 혹은 탄핵 소추안 오늘 의원총회 해볼 텐데 지금 민주당 내 강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아예 탄핵 소추안으로 직행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해임이든 탄핵안이든 만약 그게 8일 9일에 올라가면 국회에 올라가면 국정조사도 스톱, 예산안 합의도 스톱, 파토, 파기 이렇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합의된 내용이 예산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합의가 되어 있고 예. 그 국정조사 합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국정조사는 원인을 규명하고 예. 그다음에 책임 소재를 따져가지고 처벌할 건 처벌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국정조사 합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원인 규명부터 해야 되는 국정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해임안이든 탄핵소추든 한다 그러면 국정조사 합의한 것을 파기하는 거예요. 파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라고 하고 저희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하고 계속 설득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7일이에요 벌써. 그래서 8일, 네. 9일 내일 모레가 이렇게 지금 국회에서는 굉장히 긴박하고 중요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일단 좀 기억을 하시고요. 송원석 네. 원내수석 부대표님, 네. 오늘 저 민들레 모임 이름 이제 국민공감으로 바꿨는데 그 국민공감 첫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송 의원님은 참석 안 하세요? 지금 우리 김현정인 뉴스 수석 출연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7시 반부터 시작됐죠 벌써 모임이.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시냐고 잠깐 나오셨군요. 못 가고 계시는군요. 거기에 이제 뭡니까? 65명의 의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하는 모임이고, 또 오늘이 첫 출범식이고, 권성동 장제원 의원도 오늘 참석한다 그러고 해서, 이 모임이 전당대회 때 상당한 에너지를 모아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윤석열 정부의 하는 일에 긍정적으로 힘을 모아준다는 생각에서는 65명이 아니라 115명이 다 같은 생각일 것이고요. 다만 그중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금 오늘 모이는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새로운 정부와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의원들 모여서 네. 공부를 좀 같이 해보자.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예.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지금 산적한 민생 과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기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으로서는 거론하기가 좀 곤란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 65명이나 되는 모임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을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에서 하나로 다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많은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한 곳으로 모이는 곳으로 결국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또 이렇게 공부 모임 이런 게 만들어지면 거기서 누구를 처음부터 꼭 찍진 않지만 얘기 나누고 토론하고 이러다 보면 누구 하나 또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당내에 여러 공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부 모임 때마다 저는 가보는데 예. 몇몇 모임마다 가면 한 40-50명 이상씩 의원들이 모입니다. 예. 몇 개 모임만 합치면 우리 의원 정수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모임에 한다고 해서 예. 전체를 어떤 특정인의 지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언론적인 알겠습니다. 그런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예. 오히려 당내의 건전한 어떤 토론이라든지 이런 건전한 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2말 3초 정도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분위기가 훅 달아오른 건 있습니다. 주호영 네. 원내대표가 현재 당권 주자들 이름을 쭉 거명한 다음에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왜 당을 왜소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좀 반발을 했고 이러면서 어제 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 정말 윤심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세요? 송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윤심이 무엇이다라는 취지의 어떤 단 하나의 발언도 들은 바가 없고요. 예. 어저께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발언에 대해서 음. 당신께서 보시기에 성에 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다른 당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다더라. 그래서 저는 형태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마치 주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려져서 좀 곤혹스럽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당내 의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꺼내놓고 정말 당이 제대로 살고 그다음에 정부를 뒷받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물들, 어떤 자질들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지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노력해 나가는 것이 민주정당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어떤 그 단어 하나하나에 네. 너무 크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예. 적절치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고 있구나. 저는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새 네,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관심사가 되는 걸 보면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송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